네, 안녕하세요. 홍현실입니다. 뉴스 토크쇼 끝장뉴스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은 이슈들 끝장내는 그런 패널로서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박 교수님하고 같이 하니까 든든합니다. 네, 저는 의원님하고 부원장님 두 분 계셔서 너무 든든합니다. 네, 우리 친형님 같은 의원님이라서 요즘 제가 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계엄 가담대 탄핵 남용입니다.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첫 번째 변론이 오늘 있었는데요.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됐고요. 오늘 변론을 끝으로 종결을 한다고 합니다. 변론은. 한덕수, 최재해 모두 이제 첫 변론으로 종결이 됐었고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 박성재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막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탄핵이 소추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내란 혐의에 가담한 거 아니냐. 네. 법무부 장관이면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분이죠. 네. 자, 계엄을 내리기 전에 국무회의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담회였지만 대통령이 불러서 갔다. 그럼 계엄 내리겠다 하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요건이 안 된다. 네. 아니 이거는 비상시기도 아니고 전시도 아니고 사면도 아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말려야죠. 그렇죠. 본인이 국회에 와서 아무 말 안 했다 했잖아요. 네. 아무 말 안 했다는 것은 그건 방조. 당연히 또 침묵을 해서 동조한 거고. 그거 하나인 거. 또 계엄 내리고 그 다음날 12월 4일 날 00시 30분경 네. 새벽에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전화해서 수용 여력, 교도소에 수용 여력이 있느냐 네. 지시하고 확인받고 또 보고받았죠. 그거는 정치인 체포하면 그쪽에 가두려고 한 거 아니냐. 또 명백한 헌법 위반인 포고령에 위반한 사람들 다 가두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적극적으로 내란에 가담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하나만 더 교수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날 밤에 4일날 밤에 삼청동 안 가 있어. 그 다음 날이죠네요. 예, 그러니까 4일날 밤에 저녁 삼청동 안 가 있어.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 민정수석 다 법과 관련된 사람 아닙니까? 네. 이때 모여서 뭐 했느냐라고 뒤에 기자들이 하니까 신세 한탄했다 했어요. 네. 그런데 무슨 신세 한탄을 합니까? 그 모여서. 그러니까 그날은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그런 법리적인 프레임을 만들었을 것이다. 네. 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차 계엄이 혹시 가능하냐라는 네. 법률적 검토도 했을 수 있다. 법무부 장관과 같이 했을 것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하고 네. 다 법을 다루는 법제처장, 네, 네, 네. 민정수석 네. 그 두 가지를 의논했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내란과 가담했던 부분은 분명히 혐의가 상당히 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박성재 장관 변론은 2시간 만에 정려가 됐는데 이런 뭐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다 이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탄핵 선고가 나게 되면은 또 다른 증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박성재 장관의 탄핵 선고가 늦춰진다면은 그때 가서는 탄핵 인용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아까 이제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 중에 특별히 기억 남는 것이 교정시설에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게 누구를 구금할 것인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 관련해서 이 최상목 장관이 받았다고 하는 이른바 문서, 조태용 외교부 장관이 받았다는 문서, 네. 이런 것들은 법무부 장관은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 의심이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쪽지. 그렇죠. 네네. 그 쪽지의 실체라는 것이 나온다. 그리고 그 쪽지의 내용이 구금할 수 있는 인력이 공간이 있느냐라는 것이라면은 이거는 정말 제대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저는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윤석열 탄핵 선고와 연동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이 핵심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얼마나 가담했는지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가 좀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앞서 박성재 장관은 이 탄핵 심판 각하 요청을 하기도 했어요. 네. 네. 뭐 각하 요청을 했지만 뭐 헌재가 여러 가지를 이제 판단하겠죠. 그러나 헌법 위반 또 내란 가담 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소명될 수 있는데 네. 과연 헌법 위반 혐의는 분명히 있으나
내란 가담 혐의가 있으나 그 파면할 정도로 위중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을 하지 않겠나. 네네. 그러나 감사원장 검사 3인에 대해서 지난주에 헌재가 판결문에서 네. 결정문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아니 법무부 장관은 뭐 탄핵을 남발했다라고 이제 또 야당 탓하는 프레임을 주장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지난주에 감사원장 탄핵하면서도 명백히 부수적으로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탄핵의 남용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탄핵 남용 아니다. 국회가 할 바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헌법 절차 지켰고 당연히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입법부가 그런 그 여러 가지 뭐 감사원의 월권이라든지 특히 김건희 봐주기라든지 표적 부실 감사 이런 부분을 항의하는 뜻에서 할 수 있다. 탄핵 남용 아니다라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명백히 탄핵 남용이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결정문을 만들지 않겠나. 네. 그래 봐집니다. 그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변론 마지막 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서도 지금 선고가 안 나고 있고 네. 박성재 장관도 언제쯤 결과가 나고 어떻게 날 걸로 보세요, 원장님?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탄핵 선고가 난 이후에 네. 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이제 헌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먼저 탄핵된 순서대로 하기도 하고 경중을 따져서 중요한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매듭을 풀려면은 매듭의 고리가 되는 핵심부터 풀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측면에서 한덕수 문제든지 박성재 문제든지 전부 다 윤석열 탄핵 선고 이후에 가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이 일어나고 나면은 탄핵 선고가 되면은 추가적인 증거라든가 제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맞네요. 봅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죄 형사 재판도 있었는데요. 재밌는 이야기거리들이 좀 있었어요.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했더니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딴지를 걸었고 그다음에 정치인 체포 관련해서는 전면 부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월 26일입니까? 네. 그때 보도된 것은 여인영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보도됐죠. 네. 여러 가지 그 뒤에 다 확인이 그렇죠, 됐는데 그렇죠. 예. 여인영이 계엄 당일 날 김용현으로부터 정치인 위치 추적을 경찰과 협력해서 맞아요. 협조해서 파악해라 네. 라고 이제 지시를 받았다라고 네. 했고 그 뒤에 다 밝혀졌죠. 네. 그때 정치인이 누굽니까? 국회의장, 의원씨,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한동훈까지도 그렇죠. 김용은의 지시 때문에 위치 추적해서 또 경찰 협조해서 보고했다. 네. 자, 국위 정치인 체포라고 이미 검찰 조서에서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지금 와가지고 뭐 안 했다? 그건 뭐 오리발 얘기지. 그러니까요. 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계속 부인만 아니 하고 근데 있고. 김용현 장관 전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네. 그 윤석열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네요. 보면은 서로 뒤집어 대통령 씌우는. 국방부 장관 네. 현직 사령관 이렇게 네, 계통으로 네.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본인이 네. 안 했다 그러면 윤석열이 직접 했다는 걸로 뒤집어 그렇죠, 세우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논리고요. 제가 봤을 때 김용현 장관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은 중요한 내란 공범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내가 나이도 있고 살아서 감옥 밖으로 못 나올 것 같다. 여기서 뭐 빌어가지고 양형을 이야기해봐야 의미 없고 네네. 끝까지 나는 무죄다. 끝까지 이것은 내란 쿠데타가 아니다. 이거는 합법적인 계엄이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몰고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2판 4판입니다. 현재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 어제 주요 주장 중에 하나가 야당의 국헌문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계엄을 한 거다. 계엄은 그 권리였다. 합리적인 권한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그거는 뭐 윤 대통령이 그 최고지 있을 때도 다 야당 탓을 48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헌법상 보장된 국회에 탄핵소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뭐 장관들이나 감사원장을 탄핵한 게 아니잖아요. 네. 거부권을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일에 제일 많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임기 절반도 안 지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육박할 정도의 거부권 행사. 왜 김건희 특검 그 계속 거부권 합니까? 최상병 해병 때 또 특검 다 반대했잖아요. 그렇죠. 맹태균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거부권을 너무 남발하니 또 표적 수사,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감사도. 그래서 이제 탄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그 박 교수님 이 계엄 나기 전에는 실제 탄핵을 소추해가지고 그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임기 공백 대행 체제로 간 게 5밖에 없잖아요. 실제로는. 네. 그렇죠. 실제로는 그 뒤에 계엄 이후에 자꾸 반대하고 거부권하고 하니까 이제 탄핵을 한 거지. 그렇죠. 실제 계엄이 이전에는 5밖에 안 돼요. 아, 그 거대 야당의 폐악질에 대응하기 위해서 했다. 여기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한 말씀, 원장님. 아니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윤석열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예산 이야기를 했어요. 예산을 안 줘서 국정 운영 못 해가지고 볼 계엄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은행에 가서 대출 안 해주면은 총 들고 가서 돈 뺏어가지고 갑니까? 그래. 그리고 또 뭐 이 탄핵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축구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잘못하면 퇴장하고요. 그다음에 뭐 옐로 카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기장에 난입해가 총 들고 난입해가 경기를 없애버립니까? 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요. 모든 것들이 규정과 절차,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헌법과 법률을 다 위반한 겁니다. 첫 번째는 계엄 사유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절차도 위반했잖아요. 포고령에서 헌법 위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기관을 침탈했습니다.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한번 형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일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선고 기일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만약에 선고 기일이 발표되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일각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탄핵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부분은 저는 이제 그 윤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 같이 할 것이다. 네,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에 대해서 탄핵 사유는 분명히 있다. 위헌적인 행위가 있다라고 인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마원혁 후보를 최상목 대행이 임명 안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했어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대행은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 헌법상의 의무다라고 이제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똑같은 결론을 나오겠죠. 그럼 임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처명한 것은 헌법 위반이겠죠. 맞아요. 다만 파면할 정도로 위중하냐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왜 같은 날 하냐면 저는 뭐 윤석열의 그 탄핵 인용이 뭐 100% 다 8대 0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대한 가지고는 좀 역부족이다. 어쨌든 이제 한미 FTA 재협상도 해야 되고 한덕수 총리는 또 통상 전문가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여러 가지 라인도 좀 있고 그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또 국정 공백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안심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선거 관리 뭐 이런 측면에서 같은 날 대통령은 파면하되 총리는 헌법 위반은 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위중하지 않다는 막 그런 논리로 기각해서 한 사람은 이제 가고 한 사람은 돌려주고 뭐 그렇게 결론 나지 않겠나라고 해서 같은 날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 예상을 하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얘기 중에 광화문 집회 현장을 잠시 연결을 해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황희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황희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헌재가 여전히 여기 아주 뭐 광화문에 이제 흰 눈이 내리고 눈이 내리네요. 예, 온 국민들에게 이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헌재가 선고를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최종 변론이 있은 지 한 3주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요. 언제쯤 결론이 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헌재가 재판관 8인이 전원일치는 합의를 봤다고 보고요. 다만 소수 개별 의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뭔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헌재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87년 민주항쟁으로 얻은 성과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첫 변론이 있었는데요. 적극적으로 내란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변론 보셨나요? 네, 지금 박성재 장관의 지금 그 사법부의 판단은 이거는 법치의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견제를 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이 잘못하게 되면은 사법부가 판단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 법치의 과정 중에 있다고 보고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이게 매우 심각합니다. 법치를 총괄 관장하는 수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내란 사태에 있어서 모의한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당 해산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권선동 원내대표가 북한식 독재나 다름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요. 이미 통진당이 해산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반역, 국민반역, 내외란으로 인해서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에 앞서서 국민의힘이 좀 반성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헌정 이후에 국민의힘류의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김영삼 대통령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사법 처리를 받거나 뭔가 좀 잘못됐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뭔가 좀 반성을 하고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법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당을 해산하기 이전에 국민의힘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뭔가 이 정당에 문제가 있다. 이거 뭔가 좀 제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면서 광화문 광장을 무단 점거한 단체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너무 편파적인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광장은 시민의 광장입니다. 서울시 소유가 아니고 실제 서울시가 광장을 열어놓은 것 자체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광장의 문화를 만들기 위함이고요. 문체부도 보면은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서울시도 이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잘 광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야 되고요. 더군다나 국가 반역, 국민 반역의 어떤 이런 내란 쿠데타 이게 발생했습니다. 이럴 때 국민들이 광장에 모이지 않으면 앞으로 이 서울시 내주고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서 목소리를 낼 때 이 광장을 허용할지 다시 한번 서울시 오세훈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주중인데도 많은 분들이 뒤를 보면 이제 집회에 나와 있는 모습이네요. 날이 추운데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시민들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시진핑입니다. 네, 우리 왜요? 의원 시절에도 많이 닮았잖아요. 네. 네. 처음 출마했을 때는 네. 이게 한복 입고 황희정승 이렇게 네. 출마했었는데 황희정승. 네. 황희정승이 시진핑 됐다고.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날이 좀 많이 추우신 것 같아요.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모습을 보니까 고생들이 너무 많으시고 그 더불어민주당 단식하셨던 6분 의원님들은 오늘 단식을 중단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민영배 의원이 쓰러져가지고 네, 맞아요.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그렇죠. 어제 또 너무 광주에서 고생하셨는데. 또 장례식을 또 치렀지 않습니까? 네, 네. 아이고 너무 하루라도 빨리 파면 결정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절대 이번 주를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사람은 지금 집에서 성경책 읽으면서 술 마시다 얘기가 나오는데 참 괜한 분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이야기를 좀 이어서 가보면 윤석열과 한덕수 중에서 누가 먼저 선고가 될 것이냐를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 전에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의원님께서는 같이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하고요. 그럴 가능성이 네.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에는 또 정파적인 이른바 이제 잔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한덕수 탄핵 선고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쪽의 사람들의 그렇죠. 주장입니다. 예,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만약에 한덕수 탄핵이
기각이 된다. 그러면은 한덕수가 했던 행위들 예를 들자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없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덕수가 복귀하면서 최상목이 임명했는 헌법재판관 2명은 무효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지금 전체 구성원이 몇 명이 됩니까? 6명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윤석열 탄핵 기각이나 각하가 쉬워진다라는 이런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게요. 법률이라는 것은 현재적 적용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임명했던 것은 현재로서 실효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한덕수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급 적용돼 가지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요. 이 헌재라든가 판사들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상한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네. 잔챙이들, 자 표현을 네. 좀 속되게 하지만 잔챙이들 여러 명 탄핵 기각 시켜주고 네. 그 다음에 거물 하나는 탄핵 인용하고 네.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잔고기 중에서 가장 큰 고기가 한덕수 총리 고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같은 날 하면서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하나의 고려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의원님과 부원장님이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각을 하면서 탄핵 기각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인용을 할 것이다. 근데 같은 날에 거의 이제 이뤄지지 않겠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 한 총리가 네. 만약에 네. 기각이 돼서 복귀한다면 제일 네. 처음으로 해야 될 게 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재는 헌법 위반을 안 해서 기각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네. 기각이 되더라도 아니 헌재는 분명히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최 대행이 위헌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네. 3주가 가까이. 그러니까 한 총리는 그 위중하지 않아서 또 국익을 위해서 고려해서 했다는 만약에 그 기각되면 그렇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총실에서 마은혁 재판관부터 빨리 임명하는 것부터 복귀에 첫 공식 업무를 시작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죠. 아까 부원장님께서도 이제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국힘에서 계속해서 한덕수 총리 먼저 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대로 뭐 자신들은 뭐 볼 때 어쨌든 기각될 확률이 좀 있다 보니 네. 아니 그 지난주에 감사원장 검사 3명 또 기각될 때 봐라 그 또 대통령도 기각될 거다 이런 논리로 완전히 뭐 비약해서 주장을 하잖아요. 네. 또 그런 명분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결정문을 보면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부수적으로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탄핵 소추 남용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네. 그거는 비상계엄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또 비상사항도 아니다라는 거죠. 헌법적 질서 안에서 야당이 정당하게 헌법적 권한을 행사해서 탄핵을 한 것이다. 네네. 라고 명백하게 했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기각되더라도 결정문에는 그런 것이 반영될 것이다. 그거는 바로 윤석열 이야기하는 경고선 계엄이었다는 것이 이제 여지없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 국힘 측에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 기각을 두고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게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좀 기각될 거라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게요. 우리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도 대부분 판사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형법적인 증거의 유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따지는 경향이 있어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윤석열, 김용현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형사법적으로 내란 혐의에 있어서 검찰, 공수처, 경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네. 즉 수사를 통한 증거 확보가 많이 돼 있어요. 네. 근데 한덕수라든가 박성재 그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금 수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정황적인 증거들만 있는 겁니다. 네네. 이게 헌재에서 보기에 이게 좀 증거로서 미흡하다. 이렇기 때문에 뭐 기각이 나온다라거나 또는 뭐 각하가 나올 가능성이 위중하지 않다. 네, 위중하지 않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실제로 이창수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 그분을 제대로 수사를 했다라면은 수많은 위법적 요소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수사가 안 됐잖아요. 네네. 헌재라는 데가 수사된 것을 가지고 판결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기각 또는 각하의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이게 뭐 불법적 요소가 없다, 위헌적 요소가 없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 이번에 그 검사 3명 지난주에 할 때도 그렇죠. 수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의문이 전제를 있다고 했어요. 말했습니다. 당연했죠. 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김건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확한 증거와
정언과 진술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밝혀지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잖아요. 네네. 이런 것은 수사에는 적정성의 의문이 있다라고 표현한 잘못이 것이고. 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장이 국회에 왜 회의록을 제출을 안 합니까? 네. 당연히 제출해야죠. 네. 그런데 김건희 봐주기 그러니까 관주공사에서 그것 하면 핵심이 아니 그 1,000억이 넘는 큰 공사를 하는데 무자격 업체 그것도 인테리어 업체 그쵸. 그것도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와 특수관계에 있는 그 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줬잖아요. 네네. 그리고 전혀 도면에도 없던 계획에도 없던 그 골프 연습장으로 일컫는 그 건물이 또 하나 새로 지어졌어요. 네네네. 그것도 뇌물행위 아니냐 네. 라고 이제 해서 감사를 들어갔는데 그 담당 비서관이 당신 어쩌고 이 무자격 업체를 줬느냐. 네네.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했어요. 네. 아. 기억이 안 난다는 그 진술 한마디로 가지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네. 그건 명백히 봐주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회의를 했을 거 아니냐. 그러면 회의를 해서 왜 무혐의 처분을 했는지를 회의록을 가져와 봐라 했는데 안 줬잖아요. 안 줬어요. 국회에. 그렇죠. 네. 그럼 그 잘못했다고 한 거죠. 다만 그것이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본 중요하지 것뿐입니다. 않다. 네. 그랬듯이 똑같죠. 알겠습니다. 건성동 원내대표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분은 네. 박근혜 탄핵 때 소추위원장이잖아요. 네. 제가 국회의원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민주당에 제가 최고위원 할 때 아닙니까? 그렇죠. 네. 박진영 우리 네. 교수님은 그때 우리 당의 주요 당직자였고 네. 그 건성동 대표가 탄핵 소추위원장 할 때 중간에 바꿨어요. 왜? 형법상 직권 남용 뇌물 국정농단과 관련된 건 형법상 재판에서 세세하게 다루라. 우리 헌법재판은 파면할 정도로 헌법 위반이 위중하냐에 대해서 다시 재구성해서 헌법 위반만 가지고 하겠다라고 바꿨습니다. 네네. 그 바꾼 당사자가 건성동 대표예요 당시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헌재 과정에서 내란 네. 죄는 형법 재판에서 일반 재판에서 하고 아니 내란 행위만 가지고 위중한 헌법 위반을 가지고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본인이 7년 전에 한 거는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이분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 정당 해산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이 지난주에 내란을 범한 대통령이 만약에 형이 확정되면 그 소속 정당이 정당 해산 심판에 의해서 해산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정당 해산법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국힘이 또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이 있으면은 정치적으로 해산하는 게 맞죠. 네. 양심이 있다면은. 그렇죠. 양심이 있다면은 그 당을 해산하고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당이 자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산이 굳고 환수되기 때문에 해산을 안 하는 거거든요. 해산이 되면 과거에 민주당 계열 정당들은 정치적 격변이 있을 때마다 해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자산이 많아서 안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현재의 혐의만으로도 정당 해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 후보 수많은 시도지사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이거 헌법 8조 2항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 위반입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내란 관련해서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사전에 인지했거나 네네. 또는 공범의 그렇죠. 의혹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지난번에 통진단 해산됐던 거하고 거의 비슷해집니다. 아니요, 더 심하죠. 통진장도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의 조작 가능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란 음모. 네. 내란을 일으키겠다는 말만 꺼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진짜 내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당이 옹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차기 정부에서 법무부에서 소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반드시 해야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형이 확정됐을 때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다음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의원님. 네. 박홍근 의원이 이제 발의를 했죠. 네. 저는 이제 박홍근 의원이 꼭 개정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도 있겠지만 굳이 통과까지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다. 이거는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거부하되는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정치적 경고 차원의 발의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방금 우리 앵커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이게 내란죄형이 확정될 시에 네. 그죠? 그걸 그렇죠. 전제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내란 형사재판이 그렇죠. 되려면 아마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 사이에서 아마 대부분까지는 네. 판결이 될 것이다. 네. 30만 원의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박근혜 탄핵 때도 마찬가지였듯이 그러면 지방선거와 총선 사이에서 내란죄가 대부분에서 확정이 될 것인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국힘이 안 바뀌고 극우화되고 계엄 옹호만 하고 그쵸. 탄핵 찬성하는 이 기조로 가면 대선에서는 필패 네.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또 안 바뀌잖아요. 네. 또 이 국힘 이름으로 계속 간다. 또 탄핵 반대했던 이 계엄 옹호당으로서 또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간다. 네. 또 지방선거 참패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고 자체적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나면 스스로 해산하게 돼 있어요. 스스로 해산하고 재창당한다니까요. 네네. 재창당 안 하면 다음 총선에서는 부산에도 18석 중에서 아마 10석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바보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해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법 개정을 굳이 안 해도 그런 절차를 밟을 것이다. 스스로 해산해서 재창당할 것이다. 스스로 그러니까 중도 해산하면 아니 합리적인 보수 우리 한국 사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되는 것이 국힘을 위해서도 좋지. 뭐 계속 극우화 되면 우리는 뭐 합리적 보수하고 같이 우리 당이 가는 거예요. 스스로 해산 안 하고 이름만 바꾸지는 않을까요? 뭐 근데 박홍근 의원의 입법이 이제 이른바 우리 여론 국민정서법상에는 굉장히 호소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네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연좌제적인 요소도 좀 있고요. 이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정당 책임이라기보다는 대통령과 내각 책임의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현되지는 좀 어렵지 않겠나 뭐 그런 뭐 전망돼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요거에 이제 대응한다고 생각해서 또 국힘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탄핵이 기각될 때는 그 탄핵을 주도한 의원과 정당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겠다. 이렇게 얘기를 말도 안 되는 했거든요. 소리인 게 네. 탄핵은 국회가 가지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네. 국회 국민의 대표가 가진 헌법상의 권리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네, 네. 황당무계한 법 해석입니다. 네.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아니 그리고 권성동 대표는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본인은 검사할 때 네. 기소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죄 한 번도 안 나왔습니까? 네. 아니 국회가 탄핵 소추한 거는 네네. 헌법상 국회가 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추를 하는 거예요. 판명시켜 달라고. 네. 정하는 거는 헌재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듯이 검사가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1년에도 수천 건 이상씩 무죄가 납니다. 기소했는데 재판에서 무죄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검찰은 우리 잘못했으니까 민행사상 배상하겠다 보상하겠다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고 네. 있는 거죠. 네. 이분들이 거구가 되더만은 이제 거의 뭐 이런 거 의지까지 쓰는 거죠. 아이고 저도 너무 궁금한 게 국민의힘 쪽에도 판사 출신도 있고 검사 출신도 있고 법조인 출신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무 그냥 상식적으로도 이 탄핵은 이제 국회의 권한이고 민형사상으로는 책임이 없다는 걸 잘 알 텐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뭐 건가요? 법리에서 뭐 잠시 있는 거죠. 이게 정량적인 접근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행위 자체는 이 내란을 옹호하는 데에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일단 내란 자체가 불법 계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불법 계엄인데 탄핵은 안 된다.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법리 논리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말도 안 되는 어거지성의 발언들을 끌어다가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이에요 지금. 내란 자체가 어거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주장을 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또 어거지 발언을 하신 게 진짜 내란 동조 세력은 민주당이다. 어떤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말 대꾸도 하기 싫죠. 하여튼 그분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네. 본인이 박근혜 네, 네. 탄핵을 주도했던 국회 소추위원장이고 네.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을 가지고 국헌문란을 가지고 판정하기 때문에 일반 행사법에서 세세하게 이 사람을 징역 10년을 줄 거냐 15년 줄 거냐 내란에서 얼마나 위중하게 했느냐 세세하게 따져서 형량을 정하는 행사재판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박근혜 관련된 뇌물죄, 뭐 직권남용죄 이런 거는 빼고 네.
헌법 위반만 가지고 쭉 한 거 아닙니까? 국정농단만 그렇죠. 가지고 최순실이가 어떻게 헌법을 위반해서 또 본인하고 짜서 그렇게 이제 돼서 이제 했느냐. 그렇게 재구성해서 한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이번에 했다고 또 자기가 했던 거를 정반대로 그러니까요. 야당이 잘못한다고 하는 거. 이분은 요즘 영 좀 도를 지나치죠. 잊으셨나.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